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시장 보면 진짜 살아있는 생물 같지 않아요? 어떤 날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치솟다가도 바로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곤두박질 치잖아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시장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비밀을 풀어줄 열쇠, 바로 행동재무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할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지만 시장은 종종 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움직이죠.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여기 선이 두 개가 보이죠? 위아래로 정신없이 요동치는 저 파란색 선. 이게 무려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실제 주식시장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비교적 완반하게 쭉 성장하는 빨간색 선은 같은 기간 기업들이 실제로 지급한 배당금의 가치입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저 요란한 파란색 선이 바로 이 차분한 빨간색 선의 미래를 예측한 결과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예측으로 보이시나요? 자, 방금 보신 이 차트가 보여주는 엄청난 불일치. 이게 기존의 금융이론에 아주 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그 전통적인 설명이 이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금융계의 정설처럼 여겨졌던 이론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시장은 굉장히 똑똑해서 주가는 항상 모든 정보를 반영한 가장 올바른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예측 불가능한 뉴스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본 차트는 이 설명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한 말이 있어요. 실제 배당금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의 예측, 즉 주가는 극과 극을 오갔다는 거죠. 마치 매일 날씨를 터무니없이 틀리는 기상캐스터처럼요. 결국 우리는 이런 예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장을 움직이는 건 단순히 합리적인 정보 분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수수께끼를 풀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과 편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이론. 네, 바로 행동재무학입니다. 행동재무학은 말이죠. 경제학의 틀을 넘어서 심리학, 사회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서 금융시장을 분석해요. 한마디로 인간은 왜 돈 앞에서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학문인 거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이단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1990년대 초만 해도 행동재무학자들은 학계의 아웃사이더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관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럼 행동재무학이 말하는 인간의 심리적 편향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자신을 통해 직접 한번 느껴볼까요?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유의 여신상의 무게는 몇 톤일까요? 받침대는 빼고요. 순수하게 동상 자체의 무게입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냥 숫자 하나 딱 찍는 게 아니고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사이처럼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90%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100톤에서 500톤 사이일 거야 하는 식으로요. 한번 정해보셨어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252톤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범위 안에 이 숫자가 들어가나요? 이 실험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해보면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정답을 맞히는 비율이 생각보다 훨씬 낮아요.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험 참가자 중에 자기 범위 안에 정답을 포함시킨 사람이 20%밖에 안 됐어요. 90%나 확신했는데도 말이죠. 이건 우리가 어쩌다 한번 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을 체계적으로 과신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 뇌가 과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자신의 분석과 예측을 이렇게 과신할 때 시장은 현실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정신없이 요동치던 파란색 선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자, 과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금융 결정을 왜곡하는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위험을 마주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 특히 손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거든요. 자, 이런 내기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제가 200달러를 드리고요.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저한테 100달러를 주시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유리한 게임이죠. 자, 이 내기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 경제학에서는요, 이 내기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대 이익이 더 크니까요. 마치 우리가 합리적인 계산기인 것처럼요. 하지만 행동 재무학의 전망 이론은 여기에 인간의 감정을 더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100달러를 잃는 고통을 200달러를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기를 꺼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 알레의 역설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비합리성을 한층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잠시 표를 보시죠. 자, 문제 1에서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금액을 노리는 B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문제 2를 한번 보세요. 갑자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실하게 3천만 원을 주는 A를 선택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두 문제에서 선택지들의 기대가치 관계는 사실상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확 바뀌는 걸까요? 바로 100% 확실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더 큰 이익보다 확실한 이익을 비합리적일 정도로 더 좋아하는 거죠. 이걸 정말 재밌게 비유한 말이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우리는 복잡한 확률을 잘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마치 확률이 절대 일어남, 일어날 수도 있음, 그리고 확실히 일어남, 딱 이 세 가지만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이 확실함에 엄청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죠. 결국 시장의 그 거친 파도는 단순히 뉴스나 데이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즉 우리의 과신, 손실에 대한 두려움, 확실성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난 거대한 거울인 셈이죠. 이걸 이해하는 건 단순히 흥미로운 심리학 퀴즈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주식을 팔지 못하고 버텼는지, 왜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섣불리 투자했는지, 그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나의 심리적 동인을 깨닫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결정은 지금 어떤 편향이 움직이고 있나요?